안녕하세요, 우리 4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방구석 1열을 책임지는 젤리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벌써 5월이네요. 따스한 기운이 정말 느껴지는 봄이죠?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잠잠해지고 있다는 소식에 선생님은 우리 4학년 친구들이 얼른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답니다. 우리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오늘도 선생님과 국어 수업 신나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출발! 먼저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자, 긴 글이 있으면 먼저 각 문단마다 어떤 것을 찾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내용을 간추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짧게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모든 문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 중심 문장들만 연결해 놓으면 되나요? 맞아요. 그러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넣으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주는 말에는 그리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나, 한편, 또는 이렇게 등등이 있죠. 그럼 마지막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이어주는 말까지 정해졌으면 이제 글의 내용을 간추려 쓰는 차례였죠. 우리 친구들은 모두 잘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 먼저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이야기 퀴즈. 선생님이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든 책이든 이 이야기를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말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간추린 내용만 듣고 이 이야기가 무슨 영화인지 아니면 어떤 책의 내용인지 맞춰보면 되는 거랍니다. 라운드 1. 자, 귀 기울여 잘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에서는 어느 날부턴가 의문의 목소리가 주인공을 부르고 평화로운 아렌델 왕국을 위협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트롤은 모든 것이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주인공에게 알려주고 주인공의 힘의 비밀과 진실을 찾아 떠나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위험에 빠진 아렌델 왕국을 구해야만 하는 주인공과 주인공 동생은 숨겨진 과거의 진실을 찾아 다른 주인공들과 함께 위험천만한 놀라운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자신의 힘을 처음에 두려워했던 주인공은 이 모험을 헤쳐나가면서 자신의 힘에 대해 믿고 두려움을 깨고 마침내 새로운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렌델 왕국을 구해내게 되는 이야기랍니다. 자, 여러분, 아주 짧게 간추렸어요. 이거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는 사람 손? 좋아요.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맞아요. 바로 영화 겨울왕국 2였습니다. 여러분, 맞춘 사람? 우와, 많은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선생님 잘 줄였나봐요. 잘 간추렸나봐요. 그럼 두 번째 퀴즈. 이번에도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강아지 똥이라는 한낱 미물이 민들레꽃을 피워내는데 소중한 걸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경험을 할 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 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읽어본 적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3, 2, 1.
두 번째 라운드 정답은 맞아요. 이야기책인 강아지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간추려도 내용이 다 잘 이해가 되죠? 맞아요. 여러분도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해본 적이 있나요? 영화를 보고 친구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는 친구도 있겠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의 내용을 너도 한번 읽어봐 라고 하면서 대충 간추려서 이야기해준 경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보다 간추리는 활동을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75쪽에서 82쪽입니다. 그럼 또 우리 친구들은 궁금증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젤리쌤, 이야기를 간추리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되물어보고 싶네요. 만약 친구가 어떤 영화를 보고 와서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간추리지도 않고 쭉 얘기해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듣다가 너무 지루할 것 같아, 그치? 아니면 빨리빨리 좀 중요한 것만 말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바로 중요한 것만 말해, 이게 바로 간추리기였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간추리면 일단 듣는 사람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집중력도 높아져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답니다. 전체 이야기보다 짧으니까 훨씬 빨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럼 오늘은 선생님과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이라는 이야기를 읽고 그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시간, 장소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직접 간추려 보겠습니다. 교과서 75쪽. 선생님과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며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카툰버스라는 채널에 들어가면 나무 그늘을 산 청년을 애니메이션으로 10분 정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생님과 지금 글을 읽기 전에 잠깐 멈추고 보고 와도 괜찮고, 나중에 선생님과 글을 다 읽고 공부 다 한 다음에 또 여기 들어가서 읽으면 또 영상으로 볼 때 재미가 다르게 느껴질 거랍니다. 짧은 영상이니 한번 여러분 꼭 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과 한번 먼저 제목을 살펴볼까요? 나무 그늘을 산 총각. 나무 그늘이라고 하면 뭘까, 얘들아? 그렇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이 큰 나무 밑에는 해가 이렇게 오면 해를 막아줘서 시원한 그늘막이 생기죠? 총각이 이 그늘을 돈을 주고 샀나 봐요. 여러분 같으면 나무 그늘을 살까요? 만약에 산다면 얼마 정도까지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나는 한 1,000원 정도면 살래. 아니면 나는 내 전 재산이랑 바꿀 거야. 이런 친구도 있겠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이 나무 그늘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를 거예요. 그럼 이 총각은 도대체 나무 그늘을 얼마에 샀고 왜 샀는지 같이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이 모두 쉬어갈 만큼 큰 나무였지요. 느티나무 앞에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어요. 욕심쟁이 부자의 집이었어요. 부자는 느티나무 그늘에서 낮잠 자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어휴, 덥다. 그늘에서 잠깐 쉬어갈까? 총각이 뜨거운 볕을 피해 나무 그늘로 들어섰어요. 나무 그늘에는 부자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요. 잠깐 쉬어가려던 총각도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과서 75쪽을 보면 지금 사파가 나와 있죠? 정말 나무가 크네요. 그 앞에 멋진 평상도 있고, 거기서 이제 욕심쟁이 부자와 총각이 막 잠에 들었어요. 얼마 뒤 욕심쟁이 부자가 깨어났어요. 부자는 총각을 보자마자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 놈! 허락도 없이 남의 나물 그늘에서 잠을 자다니! 총각이 부스스 눈을 뜨르며 물었어요. 나무 그늘에 무슨 주인이 있다고 그러세요?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야. 그러니 그늘도 당연히 내 것이지. 부자 영감의 말에 총각은 기가 딱 막혔어요. 이런 욕심쟁이 영감, 어디 한번 당해봐라. 총각은 욕심쟁이 부자를 혼내주기로 했어요. 영감님, 저한테 이 나무 그늘을 파는 건 어때요? 부자는 귀가 솔깃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런 작은 따옴표는 혼자 하는 생각의 말인 거 알죠? 안 들리는. 이렇게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욕심을 내서 지나가던 총각도 내쫓으려고 하네요. 부자가 귀가 솔깃했다고 하니 정말 팔 모양이네요. 아니, 이런 멍청한 녀석을 봤나? 부자는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자네가 원한다면 할 수 없지. 대신 나중에 물으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되네. 부자는 못 이기는 척 나무 그늘을 팔았답니다. 총각은 10냥을 주고 나무 그늘을 샀어요. 영감님, 제 나무 그늘에서 나가주시지요? 허허, 그러지. 이제 자네 것이니까. 부자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총각은 나무 그늘에 벌렁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해님을 보며 빙긋이 웃었지요. 시간이 지나자 나무 그늘은 점점 부자 영감 집 쪽으로 옮겨갔어요. 결국 총각이 10냥을 주고 샀네요. 여러분, 근데 10냥이라는 거는 되게 생소하죠.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 생소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선시대라고 하면, 이게 조선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인 것 같으니까 조선시대라고 하면 한 냥, 그때 한 냥이 지금 돈으로 2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 10냥이면 20만 원 정도네요. 20만 원. 와, 많이 주고 샀다. 그랬더니 저렇게 부자 영감이 바로 팔았구나. 그치? 20만 원이나 주고 나무 그늘을 샀네요. 그런데 총각이 해님을 보고 빙긋이 웃었다는 걸 보니까 뭔가 확실히 꿍꿍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마침내 나무 그늘은 부자 영감의 집 마당까지 길어졌지요. 슬슬 시작해볼까? 총각은 성큼성큼 부자 영감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남의 집에 왜 들어오는 거냐? 부자 영감은 담뱃대를 휘둘렀어요. 총각은 나무 그늘에 서서 말했어요. 하하하, 영감님, 여기는 제 그늘인걸요? 마당까지 들어온 그늘을 보고 부자 영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총각은 부자의 마당에서 뒹굴뒹굴 신이 났어요. 역시 비싼 나무 그늘이라 시원하군. 마당을 빼앗긴 부자는 그늘을 피해 다니며 부글부글 속을 끓였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 그늘은 점점 더 길어져서 안방까지 들어갔어요. 총각은 그늘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부잣집 식구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영감님께 이 나무 그늘을 샀답니다. 식구들은 총각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고, 영감, 어쩌자고 그늘을 팔아요? 아버지, 얼른 돈을 돌려주고 저 사람을 내쫓아요. 식구들이 부자 영감을 달달 볶았어요. 조금만 참아봐. 저 녀석도 곧 집에 가겠지. 부자는 식구들을 달랬어요. 돈을 돌려주기는 싫었거든요. 잘 잤다. 저녁이 되어 그늘이 사라지자 총각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이 되면 그늘이 사라지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갔네요. 그전까지는 안방에서 대자로 누워서 잤나 봐요. 그죠? 허허, 그거 보라니까 별 수 없이 집으로 가잖아. 저 멍청한 녀석 덕분에 10냥이나 벌었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총각은 매일매일 부잣집을 드나들었어요. 당장 돈을 돌려주세요. 식구들은 팔딱팔딱 뛰었어요. 부자도 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지요. 여보게, 그늘을 다시 나에게 팔게. 내가 열량에다 열량을 더 보태주겠네. 열량에다 열량이니까 40만 원을 2배를 더 준다네요. 여러분이 총각이라면 20냥 받고 팔았을까요? 이렇게 좋은 그늘을 겨우 20냥에 팔라고요? 총각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총각은 동네 사람들을 그늘로 불렀어요. 욕심쟁이 부자를 골려주는 일이 모두 신이 나서 달려왔지요. 부자 영감의 집은 날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이보게, 제발 이 그늘을 다시 팔게. 부자 영감은 사정사정했어요. 그늘을 사고 싶으면 10,000냥을 내십시오. 뭐라고? 만냥? 부자 영감은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열량이 20만 원이니까 10,000냥이면 2억. 부자 영감 눈알이 튀어나올 만하네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욕심쟁이였으면 욕심쟁이 부자를 골려주는 일이라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합세를 하네요. 그죠?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 꼴 좋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부자 영감을 놀렸어요. 부자 영감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지요. 결국 욕심쟁이 영감은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나고 말았어요. 총각은 기와집과 나무 그늘을 큰 쉼터로 만들었어요. 쉼터는 누구나 마음 놓고 쉬어가는 곳이 되었답니다. 아이고, 결국 그때 한번 뭐라고 해서 자기 집까지 내놓고 다른 데로 이사가는 꼴까지 당했네요. 아이고, 저런. 교과서 78쪽에 총각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되어서 아주 한바구음을 짓고 있고 마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되게 골려주는 걸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표정들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과서 81쪽을 펴서 나무 그늘을 산 총각에 관련된 물음에 답해 봅시다. 선생님이 저작권 문제로 사파를 다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은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글을 읽으면서 사파를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을 보면 더욱 이해가 쉽답니다. 자, 모두 잘 풀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각이 나무 그늘을 산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나무의 주인이 그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욕심쟁이 영감을 혼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늘은 해 때문에 생기는 건데 해는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무의 주인이라고 그늘까지 주인이라고 말하는 욕심을 부렸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을 어떻게 혼내주었죠?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맞아요. 그늘을 사서 그늘을 따라 매일 부잣집의 안방까지 드나들고 누구까지?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서 욕심쟁이 영감을 결국 집 밖으로 떠나게 만들었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욕심쟁이 영감이 떠나자 총각은 나무 그늘을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모두 가졌나요? 아니죠. 기와집과 나무 그늘을 모두 큰 쉼터로 만들고 쉼터는 누구나 와서 쉬어가는 곳이 되도록 했어요. 교과서 80쪽을 보면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열어놓은 그런 쉼터를 표현해 놓은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알려준 것처럼 다시 한번 읽고 문제 확인했죠?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된 것, 아니면 다시 다짐하게 된 것이 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을 없인 여기면 안 되는구나.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함께 살아야겠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이야기나 책을 읽었을 때 이 이야기에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하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스트레칭 쭉쭉 하고 밖에도 한번 내다볼 시간입니다. 한차시 수업이 모두 끝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휴식을 취하고 왔나요? 그럼 다시 한번 힘차게 활동 2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활동에서는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을 다시 읽고 중요한 사건을 정리해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3가지 요소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야기에는 항상 인물이 나와요. 주인공이겠죠? 주인공이든 주변 인물이든 바로 이 인물은 중요 인물들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인물을 둘러싼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시간의 배경일 수도 있고 장소의 배경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물이 이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인 사건, 일어난 일, 바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중요한 사건대로 정리할 때는 이렇게 3가지에 집중을 해주면 됩니다. 특히 오늘은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간추리는 시간이므로 이야기의 시간의 흐름, 그리고 장소의 변화,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중요한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시 읽으면서 시간에는 동그라미, 장소에는 세모 표시를 하도록 약속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요. 자,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읽을 때 옛날 어느 마을, 이거 시간이구나.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이 인물이 나오지만 동네 사람들은 중요한 인물은 아니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두 쉬어갈 만큼 큰 나무다. 이 느티나무 앞에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다. 욕심쟁이 부자의 집이었다. 그래서 부자, 중요 인물이 나왔으니까 밑줄 그어줬어요. 느티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는 걸 좋아했다. 여기 장소가 나왔네. 그러면 장소에 해당하는 곳에는 이렇게 세모를 하던지 너무 크면 여기 앞에다가 그냥 세모 이렇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시 쭉 읽으면서 총각이 나왔으면 중요인물이니까 밑줄.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간 장소가 나오면 또 이렇게 동그라미. 새로운 장소로 변하면 그 다음 또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시간과 장소 모두 잘 표시해 보았나요? 영상을 멈추고 꼭 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수직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이 1, 2차 시에 간추리는 방법일 때 무언가 흐름,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변화는 이렇게 수직선의 기준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장소도 많이 변하죠.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시간 첫 번째. 어느 더운 여름날. 거기 75쪽 7번째 줄을 보면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하고 사건이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더운 여름날 어디에서였죠? 맞아요. 부자 집 앞, 기와집 앞 느티나무 그늘이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변해요. 그날 오후로 변합니다. 그날 오후에는 그늘이 어디로 가죠? 맞아요. 그 부자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으로 그늘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요. 그렇지, 해가 졌으니까 장소는 욕심쟁이 영감의 집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 이후에는 쭉 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죠? 맞아요. 영감의 집과 느티나무 그늘에서 사건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장소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시간과 장소를 조금 다르게 써놓았을 수도 있어요. 모든 시간에 표시를 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만 가져온 거니까 선생님이 딱 4가지만 가져온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과 장소의 순서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이 사건들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정리해 놓은 것이 교과서 82쪽에 나와 있습니다. 82쪽. 우리 친구들 영상을 잠깐 멈추고 비어있는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채워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어느 더운 여름날로 시작했어요. 이때 장소는 어디였죠? 맞아요.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 느티나무 그늘이었죠. 같이 혹시 다르게 썼더라면 선생님이랑 같이 고쳐보도록 합니다. 자,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총각이 욕심쟁이 영감에게 나무 그늘을 샀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총각이 잠이 들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 그늘을 샀다는 것. 제목 자체가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을 적었어요. 그 다음, 그날 오후가 됐습니다. 장소는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이 되었죠.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맞아요. 총각이 그늘을 따라 어떻게 했죠? 맞아요.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까지 들어갔죠. 선생님은 타블릿이라 조금 글씨가 이상한데 여러분은 또박또박 선생님보다 예쁘게 써주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일단 시간은 비어있고 장소는 욕심쟁이 영감의 집이에요. 그럼 사건을 한번 볼까요? 그늘이 사라지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가슴을 휴 하고 쓸어내렸죠, 영감이. 그러면 그늘이 사라졌다. 이건 언제죠, 시간별로? 맞아요. 그날 오후가 지난 해가 없어진 저녁이었죠. 그날 저녁에 총각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음날 이후에요. 장소는 역시 집과 느티나무 그늘입니다. 총각이 어떻게 했죠? 동네 사람들을 모두 그늘로 매일매일 불렀어요. 그랬더니 욕심쟁이 영감이 결국 마을을 떠났답니다. 아주 길게 쪽술에 펼쳐져 있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별로 딱 4사건으로 정리를 하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 이렇게 이야기를 간추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선생님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간추릴 때 중요한 인물에게 집중하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사건을 나열한다면 훨씬 쉽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수직선 같은 것을 활용해도 되고 이렇게 뭔가 포스트잇 붙여놓은 것처럼 해도 되고 표를 그려도 되고 여러분 편한 방식으로 간추리면 그게 최고입니다. 자, 우리가 수직선이든 표든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정리를 해봤죠? 중요한 내용을? 맞아요. 바로 오늘의 활동 목표인 간추리는 글을 쓰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82쪽 위에 정리한 표를 참고해서 내용을 간추려서 글로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전에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려 쓰는 순서를 한번 말해줄게요. 첫 번째는 이야기를 당연히 읽어야겠죠. 이미 이건 선생님이랑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려운 낱말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려운 낱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까 읽다가 어려운 낱말이 있었으면 국어사전을 활용해서 꼭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물과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것까지 했죠? 배경은 2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맞아요. 바로 시간과 장소였어요.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고요. 장소는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의 변화를 파악한다라고 해요. 인물과 배경까지 정리를 했으면 배경에 따른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정리합니다. 이게 우리가 했던 82쪽의 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을 간추려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요 5번째 내용 간추려 쓰기입니다.
우리 그럼 82쪽의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야기를 직접 간추려 써볼까요? 자, 한번 82쪽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지 예시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 생각에 맞게 새롭게 간추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철저하게 아까 그 표에 따라서 간추려 보았답니다. 짠! 어느 더운 여름날, 총각이 뜨거운 볕을 피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욕심쟁이 영감은 나무 그늘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화를 냈습니다. 기가 막힌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을 혼내주려고 나무 그늘을 샀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변해서 그날 오후, 욕심쟁이 영감의 집 쪽으로 나무 그늘이 옮겨가자 총각은 영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총각을 보고 영감은 화를 냈지만 총각은 자기 그늘이라면서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붙이면서 선생님이 간추렸고요.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날 저녁 그늘이 사라지자 욕심쟁이 영감의 생각대로 총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는 세 번째 거였고, 그런데 다음 날부터 총각은 매일매일 부잣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수문양에 다시 그늘을 팔라고 했지만 총각은 팔지 않고 날마다 동네 사람들을 나무 그늘로 불렀습니다. 결국 욕심쟁이 영감은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기와집과 나무 그늘을 큰 쉼터로 만들어 누구나 쉬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추려 봤는데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없었죠? 이거는 이어주는 말을 선생님이 알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어주는 말을 결국,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이런 말을 꼭 넣어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는 거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죠? 선생님이 간추리기 수업을 해보면 정말 친구들마다 같은 이야기를 읽었는데도 어느 하나 똑같이 간추리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거는 틀린 게 아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간추렸기 때문에 전부 정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또 다른 내용 하나를 보여줄게요. 이건 아까보다 훨씬 간단하죠.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고 이것도 정말 이해가 잘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써도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잘 전달이 되죠? 맞아요. 간추린다고 할 때 너무 짧게 간추리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내용을 다 넣어서 아주 조금만 간추리면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 사건이 들어가면서 간추린다면 훌륭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급 누리집에 여러분이 간추린 내용을 한번 빨리 타자로 치면 빠르게 되니까 한번 친구들과 선생님과 공유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간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를 읽었으면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아까 자기가 간추린 내용을 올리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읽고 깨달은 점도 한번 같이 올려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 선생님 친구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것이 있으면 친구들과 나누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고요. 그런데 반대로 부자가 처음에 잘못은 했지만 살던 집까지 떠나게 된 건 조금 불쌍했어 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없죠. 자신이 읽고 생각이나 느낌이 다른 것이니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여기 왼쪽에 있는 선생님 친구처럼 친구들과 나눠야겠다. 진짜 저런 욕심쟁이 부자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다른 친구는 조금 심했다. 저게 뭐야. 집까지 떠나고 가족이 모두 이런 생각을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의견이든 모두 아주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 간추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흐름이라는 것은 지나간다는 뜻이죠. 이 변화하는 것이 이야기의 배경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각자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사건이 일어난 뭐의 흐름? 뭐가 흐르죠? 맞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시간이 흐르면서 뭐도 변화하죠? 맞아요. 장소도 변화한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려 봤어요, 오늘. 그랬더니 뭐가 좋았죠? 이야기를 간추리니까? 맞아요. 듣는 사람이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중요한 사건들만 쏙쏙 뽑아내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열심히 배웠으면 생활에서 활용해 봐야겠죠? 오늘은 여러분이 재미있게 본 영화나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시간과 장소를 공책에 한번 써보고 그 변화에 따라 사건을 떠올려봐서 간추려 이야기해봅니다. 한번 정말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해보고 내 말이 내가 한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죠? 만약에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어. 재밌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오면 여러분은 성공!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읽고 간추려 쓰기까지 엄청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잘 들어준 친구들 모두 칭찬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국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